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4일이고요. 블룸버그 테크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AI 반도체 조정 시작이라는 뉴스 기사고요. 내용은 가장 큰 뉴스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한국에서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5% 이상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데스크디스크까지 확산되었고, 시장은 AI가 끝난 건가가 아니라 너무 빨리 올랐던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기술적인 조정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AI 산업은 끝난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HBM 공급 부족은 현재 바뀐 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주가는 1년 동안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TSMC가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20-30% 정도의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블룸버그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AI 때문에 메모리 산업이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거가 과거에는 D램은 공급이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재고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기업에서는 감산을 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AI에서는 HBM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단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은 저는 이 부분에 좀 동의합니다. HBM은 일반 D램이 아니죠. AI GPU마다 반드시 들어가고, 현재 엔비디아나 구글 TPU, AMD 모두 HBM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 메모리 기업은 예전처럼 급격한 침체보다는 장기 계약 기반 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AI 병목은 결국 HBM이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은 블룸버그는 AI 병목이 GPU가 아니라 HBM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HBM 공급 업체는 사실상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곳뿐인데, 그래서 AI 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망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GPU보다 HBM 공급 능력이 AI 성장 속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BM 관련 기업은 향후 3에서 5년 동안 계속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우주 경제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FCC가 저궤도 위성이나 우주 데이터 센터,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 통신 승인을 더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미국은 우주 경제를 다음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당 분야는 초기 시장이죠. 하지만 스타링크나 아마존 등이 성장하면 새로운 통신 인프라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애플과 오픈AI의 소송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오픈AI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애플 주장은 오픈AI가 애플 핵심 인력을 영입하면서 미공개 기술과 기밀 정보를 가져오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오픈AI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이건 단순한 소송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AI 하드웨어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AI가 27년 AI 디바이스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기사는 미국의 중국 AI 견제 내용입니다. 엔트로픽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지식 증류 기법으로 학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 기업끼리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중국의 무단 활용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AI 경쟁은 모델 성능 경쟁에서 지식 보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수출 규제처럼 AI 모델 자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미국은 AI에서 여전히 중국보다 앞서 있다. 두 번째, 중국은 기술로 계속 따라올 것이다. 특허보다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AI 최대 수혜 산업은 바이오다. AI가 치약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되게 동의해요. 예전에는 신약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AI를 빅데이터로 그냥 돌리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그 시간과 그런 투자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FDA 규제가 너무 느리다.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다섯 번째는 국방의 AI가 가장 큰 시장이다. 드론, 무인 함정, 전자전, 방산 AI가 향후 가장 큰 투자처가 될 거라고 전망했네요. 제 의견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팔란티어 CEO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중심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몇 가지 내용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조, 바이오, 국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 기술이 벤처 캐피탈 핵심 투자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최근 투자 흐름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중국의 기술 경쟁력을 모방 중심으로 보는 평가는 다소 좀 단순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자체 AI 모델과 반도체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한쪽 측면, 이렇게 단순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블룸버그 테크의 중요한 메시지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산업은 꺾인 게 아니고 과열에 의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두 번째, HBM은 AI 시대의 핵심 병목 자원이고 메모리 업체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 번째, AI 경쟁은 모델 개발을 넘어 기술 보호와 공급망 확보의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네 번째, 우주통신과 국방 AI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다섯 번째, AI는 반도체를 넘어 바이오, 제조, 방산 등 실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방송의 큰 시사점입니다. 예, 이상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한 게 비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비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좀 진이 빠지고 지치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